What? What? 이란은 자비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보 요원들이 CIA에 연락해 분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암살 시도를 지시한 그 남자도, 그도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일제 이후로 강도가 더 세질 거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어젯밤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 소리는 테헤란에서 IRGC 표적이 타격당하는 소리입니다. 이 영상이 녹화되기 몇 시간 전에 이란 시민들이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한 평론가는 이를 이란 군대에 문자 그대로 지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낸 케인 장군이 불과 나흘 전에 시작된 작전의 규모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치열한 군사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 통계는 첫 24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에픽 퓨리 작전은 2003년 이라크에서의 충격과 공포 작전보다 2배의 공군력을 투입했습니다. 폴 브레머와 국가 재건은 제외하고요. 이번 작전은 12일 전쟁 동안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했던 이전 작전들보다 7배 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7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더 크고 많은 파도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했으며 속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역량은 매시간 증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하고 영리해지며 압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더 많은 폭격기와 전투기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우리는 500, 1000, 2000 파운드급 GPS 및 레이저 유도 정밀 폭탄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폭탄들의 비축량은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더 정교한 원거리 무기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기들과 패트리엇 미사일의 비축량도 여전히 매우 충분합니다. 적은 이제 예전처럼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합니다.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의장님께서 일부 비율을 설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맹국의 방공망은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건을 정합니다. 이제 닷새째입니다. 미군만으로도 이란 내에서 2,000개 이상의 목표물 타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을 정말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 발사대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첫째 날 이란은 미사일 350발을, 다섯째 날엔 40발만 발사했습니다. 첫째 날엔 드론 거의 300대, 다섯째 날엔 45대만 발사했습니다. 이란의 전체 전략은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비용을 높여 휴전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면 그 전략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트위터에서 조언을 얻은 듯합니다. 계산이 매우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지역 요격 미사일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지도부는 미사일이 더 많으니 자신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사일뿐 아니라 발사대 파괴에도 집중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이란이 수천 발의 미사일을 비축하고 있을지라도 그 미사일을 발사할 발사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흘 전 이스라엘 관계자들에게 이란의 발사대 능력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2시간 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대가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경우 발사대는 사실상 한 번 쓰고 끝나는 물건입니다. 한 번 사용하면 미국의 감시망이 포착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도 전에 파괴당하죠. 바로 이런 이유로 중동 전역 걸프 국가들과 물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점점 더 적은 미사일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케인 장군이 그 감소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미 중부사령부는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투 첫날에 비해 86% 감소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만 해도 2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방향 공격 드론 발사도 초기 며칠에 비해 73%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진전 덕분에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안 남쪽 측면 전역에서 국지적 제공권을 확보하고 압도적인 정밀도와 화력으로 그들의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륙으로 진출을 확대하여 점점 더 깊숙이 이란 영토를 타격하고 미군의 기동 자유를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롭고 약간 아이러니한 소식이 있습니다. 쿠퍼 제독은 어제 미 육군이 이제 이란으로 일방향 드론을 발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드론은 이란이 개발한 샤헤드 드론의 발전형으로 러시아에 제공된 바로 그 드론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사용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아셨나요? 미국이 그 설계를 가져와서 개선했고 이제는 그 드론을 만든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에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또한 미 중부사령부의 드론 태스크포스인 스콜피온 스트라이크가 처음으로 수많은 일방향 공격 드론을 발사해 엄청난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드론들은 원래 이란이 설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드론을 미국에서 개량해 다시 이란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제 미국 군대가 이 작전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께 잠시 시간을 내서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알고리즘상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 중앙사령부 사령관인 킹 제독이 공개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미군 병력, 200대가 넘는 전투기, 항공모함 2척,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거의 모든 종류의 폭격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폭격기들은 미국 본토에서 이란까지 비행해 폭탄을 투하하고 어디에도 착륙하지 않은 차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는 매일 밤 3시간 넘게 왕복 비행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B-1, B-2, B-52 세 종류 폭격기가 모두 이번 작전에 투입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 허가를 영국에서 받았으니 왕복 비행 경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국이 그들의 기지를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매우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폭격기를 방어용으로 인정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곧 그런 상황이 바뀌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게는 고통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란 정보부 요원들이 실제로 CIA에 연락해서 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이들은 정보부 요원이지 알리 라로자니 같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 말을 보완하자면 이란은 정보부 요원들이 많은 권력을 가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소련처럼 말이죠. 이건 분명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만 알리 라로자니가 직접 연락하는 것만큼 강력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미국이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전에 다뤘지만 이게 바로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란 공군은 사라졌다. 이란의 방공망과 해군 지휘부가 모두 사라졌다. 그들이 대화를 원했지만 나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그 발언 이후에 나왔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글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접촉을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행정부는 이것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그 시도를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남아있는 지도부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휴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의 명시적인 목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본 몇몇 준비와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보면 정권 교체가 목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샤의 아들 레자 팔라비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기본적으로 레자 팔라비가 정권 교체 이후 이란을 이끌 좋은 선택지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많은 이란 전문가들이 이전에 말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팔라비는 해외에선 인기가 있지만 이란 내에서는 기대만큼 지지가 높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영상 시청자들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레자 팔라비 왕세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선택지에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부에서 누군가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곳에 있는 현재 인기가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온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미치광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버틀러 암살 시도 직전이라니 지시한 또 다른 암살 음모도 있었습니다. 그 뉴스는 버틀러 사건 하루 전에 보도됐고 그래서 뉴스 사이클에서 묻혀버렸습니다. 자, 그거 아십니까? 그 암살을 지시했던 이란 관리가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헥셋 장관과 케인 장군이 오늘 아침에 이를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미국 관리들을 암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작전의 초점이 아니었고 실제로 대통령이나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언급된 적이 없었지만 저는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표적 명단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작전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사일과 발사대에 집중했고 그것이 초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만약 미국인을 직접적으로 노리려는 자들을 잡을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공중에서 그렇게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터키 관련 문제에 대해 요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교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5조와 같은 상황을 촉발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넥타이 매신 분. 넥타이 매신 거 맞죠? 감사합니다. BBC와 다시 방문해주세요. 주실 수 있나요?